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바타나스입니다.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1% 빠져서 2462로 마감을 했습니다. 3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꽤 하락폭이 컸고요. 네, 지금 이제 4일 연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한 달 조금 넘게 반등이 이어졌는데, 일단 주봉상으로 2주째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 시작인데 일단은 음봉이 됐습니다. 그래도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외국인이 오늘도 1100억 샀는데 기관이 워낙 많이 팔아요. 기관이 지금 2300억을 이렇게 팔면서 연기금 같은 데가 계속 꾸준히 팔고 있어서, 연기금 최근 보시면 오늘도 450억 팔았는데, 네, 최근에 거의 사지를 않고 있죠. 연기금이 계속 팔면서 지수가 계속 약합니다. 지금 뭐 간밤에 미국 증시도 좀 빠지긴 했습니다. 금요일에 보면 다우가 0.8% 빠지고 나스닥은 2%가 빠졌으니까 꽤 크게 빠졌는데, 근데 미국은 좀 반등이 근데 컸단 말이에요. 네, 많이 올라왔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3,000대까지 올라왔었고 다우도 34,000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좀 상승이 컸기 때문에 뭐 하락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올라간 폭은 작거든요. 그래서 좀 하락이 덜 할 줄 알았는데 뭐 미국보다도 더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는 0.4% 빠졌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계속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올해 17% 이렇게 빠지면서, 네, 굉장히 지금 약한 올해 지금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요 원달러 환율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300 지금 41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최고점입니다. 네, 그래서 1340원대 굉장히 높죠, 지금 환율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워낙 뭐 높아서 그만큼 지금 달러가 강합니다. 네, 지금 108인데 달러가 강한 거가 뭐 가장 큰 이유겠죠. 그거를 감안해도 원화가 꽤 약한 것 같아요. 1340원대. 네, 그럼 오늘 뭐 주요 종목을 한번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팔았죠. 거의 대부분 빠졌는데, 그나마 좀 오른 주식이 눈에 띄는 게 S오일이 좀 올랐습니다. S오일이 3.7% 올랐는데 장중에는 거의 뭐 5%까지도 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죠. S오일이 워낙 또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12만 3천 원에서 이렇게 거의 뭐 8만 원대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상승폭이 크게 나왔는데 좀 좋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뭐 수소 쪽 이런 쪽 사업 확장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오늘 좀 올랐습니다. 그 뭐 다른 주식들은 대부분 다 빠졌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4% 빠져서 지수보다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냥 딱 6만 원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6만 원 겨우 그냥 지키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표 기업인 뭐 삼성전자부터 뭐 그렇게 지금 좋은 뭐 소식이 없죠. 그래서 계속 그 6만 원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1% 빠져서 44만 2천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대차가 그나마 지수보다는 조금 덜 빠졌습니다. 0.5% 빠졌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났네요. 0.2% 플러스.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플러스가 그래도 났고요. 0.7% 정도. 카카오페이가 계속 약하네요. 오늘도 5.9% 이렇게 빠졌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참, 네, 하락폭이 큽니다. 예. 고점 대비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지금 고점이 24만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6만원대니까요. 예,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가도 지금 하회한 거죠. 공모가가 9만원으로 했던 것 같은데, 예, 6만 4천원입니다.
그 아무래도 정부 규제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그래서 계속 지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네, 지금 하루 쉬고 이렇게 이틀을 크게 이렇게 뺐습니다. 지금 보면 좀 불안하긴 해요. 환율도 그렇고 유럽 쪽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유럽이 물가 상승률이 전혀 안 잡히거든요. 지금 영국이 10%대가 나와버리고 독일이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독일도 10%대가 나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건데, 근데 참 우리나라가 유럽보다도 지금 더 빠지고 있으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유로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13% 빠졌는데 코스피가 17%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가 좀 심각하게 많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좀 좋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럽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나마 좋으면 좀 그래도 버팀목이 될 텐데, 미국 증시도 일단은 지금 상승을 멈춘 상태긴 합니다. 34,000까지 올라온 다음에 좀 지금 쉬어가고 있어요. 오늘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좀 빠지고 있죠. 0.4%대 이렇게.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유럽 같은 데도 이렇게 물가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이 물가를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FOMC 회의 때 지금 0.75%를 올릴 거라는 의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음번에 0.75%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3.25%가 되죠. 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좀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하락폭이 큰 건데, 나스닥의 이제 회사들은 워낙 이 고 PR 주식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좀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뭐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거는 좋기는 한데 금리가 지금 많이 높다는 거. 미국 지금 국채 쪽을 보면 2년물이 지금 3.25예요. 네, 10년물보다 오히려 2년물이 지금 금리가 더 높죠. 10년이 2.96인데 네, 그만큼 지금 금리 인상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3.25까지는 뭐 무조건 올린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계속 약하긴 한데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최근에 꾸준하게 있었다는 거, 요거를 한번 좀 희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뭐 한 5일 연속 이렇게 샀네요.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